네, 알겠습니다. 네, 트랜스포머 엑셀을 발표하게 될 NFL 팀의 기근허라고 합니다. NFL 팀에서 진웅님, 지연님, 정원님, 주연님께서 같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는 1, 2, 3, 4로 나눠져 있고, 인트로덕션, 릴레이트 워크, 트랜스포머 엑셀, 그리고 실험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왜 트랜스포머 엑셀인가라는 얘기가 먼저 나올 텐데요. 트랜스포머 엑셀은 트랜스포머에서 엑스라 롱에까지 붙여서 트랜스포머 엑셀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탄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트랜스포머가 갖고 있는 문제점 때문인데요. 그러면은 기존 랭귀지 모델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롱텀 디펜던시 프로블럼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롱텀 디펜던시 프로블럼이란 그레디언트 플로우가 이렇게 넷이 점점 길어질수록 그레디언트 베니싱 혹은 익스플로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엑셀에서 조사한 결과 LSTM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 200개의 단어들을 평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랜스포머 엑셀 같은 경우는 매트릭스의 로우드끼리 인디펜던트하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롱텀 디펜던시 프로블럼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다만 트랜스포머 엑셀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 혹은 이밸루에이션에서 세그먼트들을 나누게 되는데 그 세그먼트를 나누는 과정에서 문맥이 끊어질 수 있는 컨텍스트 프래그멘테이션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그 세그먼트들에 대해서 고정된 길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문제입니다. 그럼 트랜스포머 엑셀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릴레이트 워크로 관련된 워크로서는 리커런트 네트워크에서 컨텍스트 디펜던트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단지 레프레젠테이션한 와이더 컨텍스트를 추가적인 인풋으로 사용한 모델이었고, 그리고 롱텀 디펜던시 프로블럼을 억서리 로스나 혹은 메모리 스트럭처에서 조금 보정하여 흔히 알고 있는 GRU 같은 모델들을 어,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트랜스포머 엑셀이 말하기를 이런 게이팅의 도입이나 혹은 그레디언트 클리핑 같은 것들은 그렇게 충분하게 로통 디펜던시 프로블럼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트랜스포머 엑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ttention is all you need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트랜스포머 엑셀에서 가장 중요한 롱텀 디펜던시 프로블럼과 컨텍스트 프래그멘테이션 프로블럼을 대해서 두 가지 차이점을 극명하기 위해서 먼저 트랜스포머 엑셀과 그런 기존 랭귀지 모델에 대해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커런트한 모델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 같이 인풋에 대해서 하나하나 오토 리그시브하게 그전 인풋이 그 다음 인풋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X0에 대해서 어떤 메모리 스트럭처를 타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인풋으로 들어가는 X1 같은 경우는 X0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리커런스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그레디언트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레디언트 백프로포케이션을 계산하는 데 있어 체인홀이 적용되기 때문에 곱하기 현상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그레디언트가 베니싱 되거나 익스플로션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말하기를 GRU 같은 게이팅의 도입이나 그레디언트 클리핑은 그렇게 충분하진 않다고 말합니다. 단지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문맥적인 인포메이션들이 인풋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존 트랜스포머에서 바닐라 트랜스포머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 혹시 예. 네. 바닐라 트랜스포머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떤 긴 문장을
고정된 길이의 레프레젠테이션 영역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인코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긴 문맥을 조금 더 매니저블한 사이즈로 쪼개고, 그리고 이 트랜스포머, 아니, 어텐션을 구하기 위해서 각 세그먼트들에 대해서 모델들을 학습합니다. 그러면은 세그먼트들에 대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어텐션 그 벡터가 나오게 되고, 이를 통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닐라 트랜스포머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그 문맥들 간의 세그먼트들끼리 데이터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셀프 어텐션에서 어텐션 밸류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각 세그먼트들에 대해서 그 밸류들을 계산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림인과 같이 그림에서는 잘 표현하기 위해서 X 세그먼트 1에서 각 X 인풋들이 계산을 하기를 각 X1에서 X4까지는 어떻게 셀프 어텐션 밸류를 구할 수 있으나 그 세그먼트를 다 넘어가게 되면은 그 이전의 것을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픽스드 랭스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 어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결국 어텐션 스코어를 어 이용하여서 어떤 음 문장 어떤 한 문장에 대해서 어떤 것을 어텐션을 하고 어떤 건 어텐션을 덜 해야 될지에 대한 스코어를 구하게 되는데, 이런 장점을 이런 장점에 대해서 최적화하기 위한 게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긴 문장을 작은 문장으로 쪼개게 되는데, 그 작은 문장으로 쪼개게 되는 가장 긴 길이에 대해서 어 dependency length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0 개의 토큰들까지만 사용한다고 그러면은 더 짧은 문장 같은 경우는 패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PPL, 흔히 알고 있는 perplexity를 낮추기 위해서 그냥 단지 스몰러 랭스 세그먼트 랭스를 하게 된다면은 문맥적인 그 문맥에 대한 정보를 캡처하기 힘들게 됩니다. 물론 모든 문장이 어떤 긴 문장이 있다면 모든 문장에 대해서 다 셀프 어텐션을 하고 스코어를 구한다면은 지금 이 문제가 나오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GPU에 대한 제약, 그리고 메모리, 그 흔히 말하는 메모리 유세이지 문제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문장을 짧게 쪼갤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컨텍스트 프래그멘테이션 프로블럼입니다. 간단하게 문장을 고정된 길이로 자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전에 있는 세그멘트들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맥적인 정보를 무시하게 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갖게 됩니다. 그럼 트랜스포머 엑셀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결국에는 두 가지의 메커니즘을 도입합니다. 첫 번째, 리커런스 메커니즘, 두 번째, 릴레이티브 포지셔널 인코딩을 도입하게 됩니다. 첫 번째, 리커런스 메커니즘의 도입은 세그먼트 레벨에서 리커런스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전의 세그먼트들을 재사용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바닐라 트랜스포머 모델 같은 경우는 이밸리에이션 할 때 결국 세그먼트들의 공통되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새롭게 프롬 스크래치로 이밸리에이션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산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트랜스포머 엑셀 같은 경우 리커런스 메커니즘 도입하면서 캐싱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음 이렇게 캐싱을 도입하게 되면서 기존의 디퍼한 셀프 어텐션보다 어텐션 랭스를 3800으로 길이를 가졌을 때 1874배가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 결국 이 수식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S0 표시된 기호는 스탑 그레디언트로 만약에 다음 히든 스테이트에서 참조하기 위해서 이전 스테이트를 활용한다면 단지 이때는 스탑 그레디언트에서 이거를 트레이너블하게 쓰진 않고 단지 어떤 레퍼런스의 값으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흔히 말해서 단지 캐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의 세그먼트들을 캐시하고 이것을 인스턴티니드된 콘텍스트에 로서 재사용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러면 키와 밸류가 그 이전 것에 대해서 컨디셔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캐싱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캐싱을 하게 되면은 메모리에 올리게 된다는 건데 결국 이것의 문제점은 GPU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논문에서도 말하기를 GPU의 메모리가 허용하는 만큼 많은 프리비어스 세그먼트들을 활용한다고 말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네.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첫 번째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던 건 어떤 세그먼트들에 대해서 컨텍스추얼한 인포메이션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리커런스 메커니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캐싱을 활용하여 더 이밸리에이션 시 더 빠른 스피드로 학습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릴레이티브 포지셔널 인코딩은 우리는 여기서 그 트랜스포머 엑셀은 추가적으로 릴레이티브 포지셔널 인코딩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사실 히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그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어텐드 할지에 대한 바이어스 편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트랜스포머 엑셀 같은 경우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어 절대적인 포지셔널 인코딩을 넣게 되죠. 그러나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앱솔루트 포지셔널 인코딩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식에서 보는 것 같이 여기서 말하는 타오는 세그멘트를 말하는데 세그멘트 다음 것과 그 이전 것에 대해서 포지셔널한 디스퍼런스는 차이를 알아낼 수 없다는 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릴레이티브 포지셔널 인코딩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릴레이티브 포지셔널 인코딩은 그 상대적인 포지셔널 인코딩이기 때문에 어떤 그 문맥 만약 매트릭스 어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기 위한 IJ 텀이 있다면 그 IJ 텀에 대해서 그 상대적인 것을 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이전 세그먼트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그 리커런스 메커니즘이 도입되기 때문에 이 포지셔널 상대적인 인코딩이기 때문에 뭐 두 번째 세그먼트에 대해서 만약 고정된 길이가 4라고 한다면은 여섯 번째가 되겠죠. 4 더하기 0 더하기 1 해서 여섯 번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지 재기적인 것을 개발사법을 통해서 절대적인 포지션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트랜스포머가 나온 이후로 릴레이티브 포지셔널 인코딩을 도입하기 위해서 그 다른 셀프 어텐션 위드 릴레이티브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논문이 나왔는데 거기서는 이제 트레이너블한 파라미터로 릴레이티브 포지셔널 인코딩을 넣은 반면에 여기서는 어떤 사인 코사인의 매트릭스 형태인 사이너스 매트릭스를 넣게 되고 단지 이 R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디스턴스만 어디서 참고할지 상대적인 디스턴스에 대한 레퍼런스만 갖게 됩니다. 물론 말은 어렵게 됐지만 이런 릴레이티브한 그 어텐션 스코어 매트릭스는 결국 4개 텀으로 쪼개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 A 텀은 컨텐트 베이스드 어드레싱이라서 단지 임베딩 쿼리에 대한 임베딩 어
밸류에 대한 임베딩 아니 임베딩 웨이트에 대한 연산이기 때문에 컨텐트 베이스드 어드레싱 단지 어떤 컨텐츠만 다루게 되겠고요. 그리고 B번 같은 경우는 어 R 텀이 들어가게 되면서 포지셔널한 바이어스를 종속이 되겠죠. 대신에 앞에 쿼리 컨텐츠가 들어가기 때문에 컨텐츠 대신 포지셔널 바이어스에 디펜던트한 컨텐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C텀에서는 단지 어떤 바이어스 텀들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컨텐츠 바이어스 그리고 D 같은 경우도 글로벌 포지셔널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R, R 사이너스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트레이러블한 매트리스는 아니고 단지 여기서 E와 아니 E가 아니라 W 그리고 U, V만 트레이너블한 매트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를 아까 리커런스 메커니즘과 릴레이티브 포지셔널 인코딩을 종합하여서 나온 수식이 위의 수식인데요. 위의 수식은 아까 전에 그 이전 사실 이게 M은 오타인데 그 SG 스탑 그레디언트 그 이전 히든 스테이트를 컨캣을 한 것과 컨캣을 한 것을 활용하여서 어떤 키 쿼리 키 밸류를 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어텐션 스코어에 대해서 아까 그 릴레이티브 포지셔널 한 텀을 통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 엑셀 저자는 여기서 A라는 매트리스 구하기 위해서 I, J 이 두 가지 페어가 있기 때문에 연산 복잡도가 B, O, N 제곱이지만 그 매트리스 어프로시메이션을 통해서 이거를 리니어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어, 네. 그러면은 네, 이제 마지막으로 4장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트랜스포머 엑셀 모델링 이후에 결국에 실험 결과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 4장인데 4장에 대한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키 텍스트, 그리고 텍스트 8, 뭐 1 빌리언 워드, 펜 트리뱅크, 그리고 인위키 8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그 중요한 것들만 다른 것들은 다 뭐 소타를 찍었다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결과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흥미로운 부분들만 캡처링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키 텍스트 같은 경우는 흔히 다들 알다시피 뭐 엄청 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 위키 데이터들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엑셀 저자는 트레이닝 할 때는 어텐션 랭스를 384, 그 384만큼 캐시를 한다는 거죠. 이밸류에이션 시에는 1600만큼 어텐션 랭스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서 기존의 어댑티브 인풋 이것도 사실 트랜스포머에서 조금 더 발전한 어댑티브 인풋이라는 것을 활용하여 소타를 찍었던 것인데 트랜스포머 엑셀 라지는 이 위키 텍스트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결과로서 인 위키 8 같은 경우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소타를 찍었다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더 적은 파라미터로 더 많은 파라미터의 트랜스포머보다 어 랑 비슷한 크로스 엔트리피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BPC 같은 경우는 비치 펄 캐릭터라고 해서 로그가 2인 그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텐션 랭스를 784 그리고 이밸류에이션에서는 3800을 활용해서 썼는데 심지어 추가적인 로스를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더 훨씬 적은 파라미터로 동일한 그 64 레이어의 트랜스포머만큼의 퍼포먼스를 갖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데이터셋은 1 빌리언 워드인데요. 사실 트랜스포머 엑셀의 목표는 어떤 롱거 디펜던시를 캡처링하고 그리고 컨텍스트 프래그멘테이션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이 트랜스포머
1 빌리언 워드라는 데이터셋은 음, 그 문장에 대해서 문장과 다음 문장들끼리 셔플이 돼 있어서 어떤 디펜던시를 갖고 있는 문장 셋이 아닙니다. 그 문장으로 끝나고 그 문장으로 끝난 것들을 한다는 거는 결국 쇼텀에 대한 것밖에 구할 수 없, 쇼텀 세그멘테이션밖에 활용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 트랜스포머 엑셀은 그 긴 문장을 위해서 설계된 검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델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트랜스포머 엑셀은 어떤 제네럴한 모델, 그 짧은 문장에 대해서 제네럴한 뭐, 결, 음, 결과에 이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지 트랜스포머 엑셀을 쓸 때, 만약 쓰는 게 가능하다면 이게 단순히 그 문장의 길이가 길다고 트랜스포머 엑셀을 쓸 게 아니라 그 짧은 길이의 문장에서도 트랜스포머 엑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물론 라지셋을 제외하더라도 베이스에서 그 어댑티브 인풋에 보다 더 파라미터가 적은 반면에 PPL 같은 경우는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4.2에서 어빌레이션 스터디를 하게 되는데 어 다른 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트랜스포머 엑셀의 가장 큰 문제점이 GPU 메모리를 많이 쓴다라는 메모리의 캐시를 활용하기 때문에 GPU 메모리를 에 대해서 한계점도 이 사람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저자들이 GPU 메모리를 제한해 놓고 그 같은 GPU 메모리 안에서 그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게 백프로퍼게이션 랭스와 어텐션 랭스가 다르다는 건데요. 백프로게이션 랭스 같은 경우는 어떤 이밸루에이션에서 프리딕트를 위한 토큰의 개수라고 말한다면 어텐션 랭스는 단순히 캐싱을 위한 랭스인 거죠. 그래서 어, 백프로 결국 리커런스 모델을 도입한 것과 그리고 인코딩을 쓴 것이 백프로게이션 랭스 결국 어, 이밸루에이션 하기 위한 이밸루에이션에 대해서 프레딕트 하기 위한 토큰의 수가 심지어 더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PPL이 더 낮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 빌리언 워드 같은 경우는 그 문장들끼리 셔플되기 때문에 롱텀 디펜던시에 대해서 보장을 못 하는데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레커런스 메커니즘이 콘텍스트 프로그멘테이션에 대한 그 문제 해결을 도입함에도 불구하고 베이스라인들 어 리커런스를 안 넣지 않거나 혹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기존에 있었던 릴레이티브 포지셔널 인코딩을 넣었을 때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릴레이티브 이펙티브 컨텍스트 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전에 LSTM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200 단어를 쓰게 됐다라고 하는 게 이 ECL 통해서 구하게 된 건데요. 이 저자는 ECL에 대해서 한계를 지적하게 됩니다. ECL 한계는 어떤 싱글 모델에 대해서 그 스레저 홀드를 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숏텀으로 어떤 PPL을 낮추기 위해 그냥 단지 그 숏텀으로 어 세그멘트를 계속 낮추게 된다면은 당연히 PPL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 어 그 모델들끼리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면 문장이 세그멘트가 낮은 거에 대해서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저자들은 릴레이티브 이펙티브 컨텍스트 렌스를 도입하게 되는데요. 릴레이티브 이펙티브 컨텍스트 렌스 같은 경우는 어떤 싱글 모델에 대해서보다는 모델 그룹에 대해서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어, 이
수식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이 B와 Li의 차이점은 B는 C, 그러니까 짧은 문장의 길이를 활용해서 그 뭐 PPL을 구한 거고 뭐 li 같은 경우는 그냥 긴 문장에서 구한 거에 대해서 그 PPL을 구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함수가 threshold 지금 여기다 적어 놓지 않았지만 이 변화량이 적었을 때 이 이 스탑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 그 relative effective context length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LSTM 같은 경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 200 문장밖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여기서 트랜스포머 엑셀 같은 경우는 그 물론 하이퍼노미터가 조정됐다는 가정하에 최대 900 문장까지 900 단어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준치와 비교했을 때는 700 평균적으로 700 단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relative effective context length를 통해서 이 트랜스포머 엑셀에서 사용하는 평균적인 문장 활용이 가능한 평균적인 단어의 개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PPT로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